네.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선생님께서 원래 준비하신 대로 강연을 못 하시고 제 질문에 답하시기에 바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자존감과 학습 태도와의 관계랄까?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자존감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오면서 어떤 고민이 좀 있었냐면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존감에 관심이 있으실까? 왜냐하면 모두 다 능력을 키우는 거에 지금 관심이 다 모아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방송도 하러 나온 이유는 기초예요. 가장 탄탄한 기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자존감이 탄탄한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그 말씀도 드려요. 예.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공부 너무 못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높다는 게 학습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예. 지금 제 강의를 이제 집중해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요, 배움의 즐거움은 적고요, 성취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1등 이런 거. 예, 그런 거에 관심 많아요. 100점 1등. 내가 그걸 해서 무엇을 배워서 얼마나 새로운 걸 알았느냐, 이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남과의 경쟁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한테는 실패가 무지하게 두려워요. 예, 실패하면 큰일 나요. 실패하면 비난받고 창피하고 내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가 두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많이 못 잡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빙빙 돌면서 100점만 맞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싫어. 그리고 또 자존감 낮은 아이의 특징 중에는 칭찬과 꾸중에 아주 민감해요. 칭찬받으면 막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나 이뻐해 주는 선생님 너무 좋아. 그 학년에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반대인 경우가 문제예요. 나한테 좀 눈길을 잘 안 주시고 나 말고 아무 개를 더 이뻐해 주시면 얘는 재앙이에요. 그 학년 때. 막 울고 엄마한테 와서 공부도 안 되고. 상담하면서 이런 아이들 많이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아요. 여자아이들이. 칭찬 먹고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참 힘들더라고요. 고등학생 정도 돼서 이게 계속 가지고 온 아이들은요, 이때 되면은 유치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안 이뻐해서 그래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선생님을 무지하게 비난하면서 선생님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이제 그러거든요.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취에 연연해 하는가를 알아서 그 짐을 조금 덜어주고 좀 가볍게 해주고, 아마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린 아이라면요. 조금 더 어린 아이라면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잘했을 때마다 뭔가를 얘가 성취하고 획득했을 때마다 마구마구 박수를 보내주면은 큰일 나요. 아니,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칭찬 열풍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칭찬의 이제 종류, 내용이 중요한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다. 예를 들면 시를 썼다.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이 금상이냐 은상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시를 읽어보시고 시에서 요 부분, 이 비유법이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니? 네. 그런 칭찬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칭찬 속에서 배우죠. 네. 아, 이게 그렇게 좋은 표현이었구나. 네. 다음에도 더 좋은 표현 해야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장하죠. 성장. 네. 근데 막 결과를 가지고 네. 계속 칭찬하면은 다음에도 내가 금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네. 오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다음에 실망하시겠네. 이제 이런 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결과보다는 내용과 과정을 칭찬해주고. 예, 네. 내용에 네. 칭찬해주면 참 좋아요. 네. 조금 더 자존감 낮은 아이의 학습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또 이런 아이들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실패하면 어쩌지? 네. 큰일이야 하면서 문제 푸는 거 이외에 다른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문제 해결에. 그리고 이미 포기했어요. 마음속에. 네. 이미 포기했어요. 겁만 나고. 그런가 하면 또 자존감 낮은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척 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관심이 있는 척 했다가 못하면은 또 굉장히 비난받으니까 자기 마치 공부에는 관심 없는 아이인 것처럼 네.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려 완벽을 추구하기도 해요. 네. 이거 반대되는 거니까 좀 약간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거는 도무지 자기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아예 시도 안 하는 거고요. 네. 과도하게 매달리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나치게 공부 관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사실은. 네. 예. 그 이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얘가 정말 관심이 없나? 이렇게. 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학습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자존감 높은 아이는 네. 좀 쉬워요. 자, 배움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내가 배워서 아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거를 죽기 살기를 하고 외워서 100점을 맞는 게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나? 나는 이만큼 알아서 90점 맞고 시험 볼 때 잠깐 생각이 안 나서 한 개, 두 개 틀린 거야. 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초점이 배움이죠. 네. 점수나 등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남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네.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성장해 나간다. 아주 훌륭한 자세인데 네. 보기 쉽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진 않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중에 방어적이지 않고 배움에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혼내는 거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거나 한번 혼나고 나면은 꼼짝 못하고 얼음처럼 얼어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꾸중 속에는 대부분에 보면은 어떤 그 훈계가 들어가죠. 네.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하면 얘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네. 네, 그런 힘이 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태도, 네. 건강한 태도도 갖게 되고 또 도전감 있는 문제를 즐겨요. 자기 잘할 수 있는 거 자꾸 주면 싫어하고요. 네. 새로운 거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해요. 이게 원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네. 똑같은 거 자꾸 시키면 싫어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똑같은 걸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는 거를 아이가 추구하게 됐는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과정에서. 네. 네, 우리가 그걸 너무 과도하게 부추긴 거예요. 100점 네. 받는 거를.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학습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과도하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공부에 관심 없는 척하는 건 아닌가. 100점 못 맞으면 마구 펑펑 울어대지는 않나. 네. 예,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그 자존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자존감이 학습 태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이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학습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원장님이 느끼셨던 점, 그리고 또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